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 평범한 뉴스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을 야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초 우리는 포스트 시즌 확률 94.9%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2연패, 22년 만에 최악의 연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땀 흘리는 선수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은행마저 우리를 포기한 듯한 씁쓸한 현실. 세 번째는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거인들의 등장. 네 번째는 김태형 감독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주지 못한 구단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과연 우리가 2026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팀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답의 실마리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추석,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죠. 가족들과 모여 송편 먹고 차례 지내고 오랜만에 푹 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이번 추석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10월 8일 추석 연휴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사직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원중, 박승, 황성빈, 나승엽 총 22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 개인별 과제 보완, 그리고 무엇보다 2026 시즌을 위한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롯데는 이번 마무리 훈련에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 결합시켰습니다. 일본 퍼포먼스 전문 센터 파견,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 참가, 그리고 대만과 일본 윈터리그 출전까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실전 경험과 전문 트레이닝을 접목해서 팀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 드디어 우리 팀도 정신 차렸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왜 이제야? 66승 72패 6무무. 승률 0.478. 지난 시즌보다 승률은 올랐지만 순위는 똑같이 7위. 김태형 감독님을 모셔왔는데도 말입니다. KBO 리그 최고의 명장을 모셔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7위에 머물렀습니다. 8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는 58승 45패 3무, 승차 플러스 13, 2위 LG와는 4게임 차이, 4위 SSG와는 5게임 차이였습니다. 포스트 시즌 확률 92.9%, 거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2연패. 12년 만에 처음 당하는 최악의 연패였습니다. 전반기 내내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정작 리그 우승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9월의 선발 로테이션마저 와르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부상, 부진, 이런저런 이유로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우리의 추격 모멘텀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부터 8년 연속입니다. 8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은 이번 마무리 훈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각 선수가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량도 많아야 하지만 핵심은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각 선수가 필요한 훈련을 받느냐 여부입니다. 팀 일정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 목표의식, 필요한 훈련.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지난 시즌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롯데는 지난 9월 30일 대전에서 한화와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휴식 뒤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옵니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이게 과연 충분합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석도 반납하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응원의 댓글 하나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BNK 부산은행의 롯데 자이언츠 승리 기원 예적금 상품 아십니까? 2007년부터 출시된 이 상품은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거나 정규 시즌 70승 이상을 달성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상품입니다. 팬들에게는 응원의 의미이자 작은 보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0월 5일 BNK 부산은행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우대금리 없습니다.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 우대금리가 적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측은 조건을 바꿨습니다. 정규 시즌 70승 이상이면 최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는 걸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66승에 그쳤습니다. 예금 가입자들은 승리기원 우대금리 0.1%포인트와 신규 고객,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만 받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 70승 둘 다 실패했으니까요. 그나마 적금 가입자들은 8년 만에 조금이나마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적금 상품은 정규 시즌 승리 2회당 0.05%포인트, 최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거든요. 66승이니까 0.1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은행마저도 우리 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팀이 은행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8월에 12연패를 당했을 때, 9월에도 5연패와 4연패를 한 차례씩 당했을 때 우리 팬들만 가슴 아팠던 게 아닙니다. BNK 부산은행의 예금 가입자들도 적금 가입자들도 모두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상품이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지난 8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6승 72패 6운무, 승률 0.478, 숫자로만 보면 지난해 0.471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2025 시즌이 4시즌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을 받다가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BNK 부산은행 예금 가입자들은 또다시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까요? 내년에도 우리는 또다시 70승 벽을 넘지 못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2016년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바로 신동건입니다. 동상고 출신의 우아한 투수 신동건은 1라운드 지명 선수로 계약금 2억 7만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이 금액은 롯데가 신동건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신동건은 어떤 선수일까요? 우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와 날카로운 변화구, 그리고 낙차 큰 커브를 구사하는 투수입니다. 삼진 능력이 뛰어나죠. 롯데 구단 측은 향후 선발 자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발 자원. 여러분, 우리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입니다. 9월에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포스트 시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신동건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 영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신동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라운드에서는 한일 장신대 투수 박정민을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영입했습니다. 박정민은 최고 구속 150km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50mm 이 구속은 롯데 불펜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부산고 내야수 이서준을 계약금 1억 원에 데려왔습니다. 이서준은 부드러운 핸들링과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췄으며 강한 회전력에서 나오는 장타력까지 지닌 선수입니다. 부산고 출신, 지역 연고 선수죠. 부산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신동건, 박정민, 이서준,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신인들까지 총 11명의 새로운 거인들이 롯데 유니폼을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인들이 당장 2002 주역 시즌에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인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롯데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확실히 좋은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특히 신동건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팀을 이끌어줄 베테랑 전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말입니다. 한편 롯데는 10월 8일부터 사직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김원중, 박승, 황성빈, 나승엽 등 총 22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기초 체력 강화와 개인별 과제 보완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본 퍼포먼스 전문 센터 파견,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 참가, 대만 및 일본 윈터리그 출전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실전 경험과 전문 트레이닝을 접목해 팀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신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번 마무리 훈련과 해외 연수를 통해 신동건을 비롯한 신인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그게 25-26 시즌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동건에게 기대하십니까? 박정민은요? 이서준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태형 감독님을 아십니까? 한국 시리즈 3회 우승, KBO 리그 최고의 명장, 롯데 자이언츠는 이런 분을 2024 시즌 전에 모셔왔습니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감독님을 모셨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014 시즌 7위, 2015 시즌 또 7위. 명장을 모셔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7위에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태형 감독님은 부임 2년간 단 한 번도 확실한 외부 FA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 시즌을 앞두고 롯데는 사인앤트레이드로 김민성을 잡았지만 안치홍, 한화 이글스는 오히려 놓쳤습니다. 결국 전준우만 잔류시키는데 그쳤죠.
2025 시즌을 앞두고는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외부 FA 영입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태형 감독님은 유능한 사령탑입니다. 전술적 능력도 뛰어나고 선수를 보는 눈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독이 뛰어나도 직접 야구를 하는 건 선수들입니다. 감독이 대신 타석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감독이 대신 마운드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전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입니다. 김경문 감독님도 2024 시즌 중반부터 한화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과 비슷한 시기죠. 그런데 김경문 감독님은 지난 겨울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엄상백 4년 78억 원과 듀조 시무준 4년 50억 원, 총 127억 원의 FA 듀오를 선물 받았습니다. 물론 엄상백과 시무준이 올 시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상백은 시즌 막판 불펜에서 맹활약하며 포스트 시즌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화는 김경문 감독님에게 우리는 당신을 믿고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김태형 감독님에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외부 FA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단의 의지 부족일까요? 아니면 예산 문제일까요? 업계에서는 두 가지 전망이 혼재합니다. 하나는 롯데가 이번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FA 시장에는 롯데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래 외부 FA 성공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모기업 사정상 예산을 여유 있게 주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9개 구단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김태형 감독님은 명장입니다. 하지만 명장도 총알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선수를 골라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선수들만으로 팀 전체의 힘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둥, 팀의 중심이 되어줄 페이 선수. 그런 선수가 함께한다면 팀 전체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가을 야구에 돌아온 NC 다이노스가 대표적입니다. NC는 큰 투자 없이도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NC처럼 할 수 있을까요? 롯데는 이미 8년째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자 26 시즌 FA 시장, 롯데의 행보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에게 롯데는 드디어 제대로 된 선물을 줄까요? 여러분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롯데가 FA 시장에서 누구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석도 반납하고 훈련하는 선수들, 은행마저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 미래를 책임질 11명의 신인들,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께 선물다운 선물을 주지 못한 구단의 침묵.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지난 8년과 똑같은 길입니다. 신인들을 믿고 기존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내년엔 달라질 거야 라고 되뇌는 길.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쪽 길은 변화의 길입니다. FA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확실한 전력 보강을 하고 김태형 감독님에게 제대로 된 무기를 쥐어주는 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는 겁니다. 10월 8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훈련. 22명의 선수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사직 야구장에 모입니다. 기초 체력 강화, 개인별 과제 보완, 그리고 일본 퍼포먼스 전문 센터 파견,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 참가, 대만 및 일본 윈터리그 출전. 선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2026 시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건을 비롯한 19명의 신인들도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계약금 2억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이 금액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비옥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나무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 묘목들을 바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들 말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도가 강도보다 중요하다고, 각 선수가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필요한 훈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태도는 중요합니다. 목표의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태도만으로 우리는 8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목표의식만으로 우리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BNK 부산은행 예금 가입자들이 8년째 우대금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팬들이 응원하고 선수들이 땀 흘리고 감독님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6승 72패. 이 성적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엔, 가을 야구를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중요합니다. 롯데가 FA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즌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김원중, 박승, 황성빈, 나승엽.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동건, 박정민, 이서준, 신인들도 프로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변할 수 있다고, 2026 시즌엔 달라질 수 있다고, 9년 만에 가을 야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구단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자이언츠 팬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롯데 구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김태형 감독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싶으십니까?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구단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혹시 FA 시장에서 롯데가 움직였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씁쓸한 소식일까요? 그건 롯데 구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2026 시즌 우리 함께 가을 야구로 돌아갑시다. 8년의 긴 터널을 끝내고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환호합시다.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끝.